달에는 나 저기 황금 수위 하나 강만에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오래 산다네. 근데 그런 정서를 며느리 가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니 800만 원짜리 황금 수유를 해달라고요? 아니 가실 때 걸치는 건데 그런 거금을 꼭 쓰셔야겠어요? 갈 때 그것도 못 입냐? 영래 씨 저런 거 어쩜 저렇게 잘해? 자, 언젠가 닥칠 장례를 두고 10월도 와 며느리가 오늘도 한번 듣겠습니다. 웰컴 투 10월! 가을 윤달은 드물어서 182년 만에 돌아온 9월 윤달이라고 합니다. 82년 만에 돌아오는 음력 9월 윤달인데요. 당뇨업계는 거꾸로 윤달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태실에 가서 얼리는데 절대 안 간다. 제일 좋은 과운으로 하겠어요. 윤달에 수의를 입어야지 오래 산다. 이런 건 사실 미신이거든요. 수의는 그렇게 황금이니 뭐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 마지막. 마지막 가더라도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깝냐? 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약간 산습이고. 말은 했지만. 벌떡 일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 저 며느리들 6이 다 어려운가 봐. 공동으로 부르짖고 싶은가 봐. 10월도와 며느리 월드의 불꽃 튀는 장미 전쟁 지금 공개됩니다. 뭐 그런 정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위가 800만 원이나. 아니, 이게 매기는 게 값인 거,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삼배도 중국산부터 짝있더라고요. 국내산 삼배의 99%에다가 이 순금으로 황금 무늬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명품 수위는 사실 가격을 모르고 부르는 게 얘기했는데 값. 진짜 황금 수위가 있는 거야. 아니, 800만 원 더 하는 것도 있고, 네,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미리 있어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위만 입혀야 든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뭐 10년간 모아서 그게 소원이시면 해드리겠습니다지만 수입뿐만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장례 비용이 비용. 매장을 했을 때는 네. 2,229만 원. 화장 후에 납골당에 모셨을 때는 조금 더 가격이 빠지긴 하는데 2,032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거기네요. 94.3% 그러니까 거의 다가 장례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이 느껴진다. 정을되는 거죠. 아니 뭐 장영란 씨 이렇게 좀 전에 봤더니 황금수에 가지고 그냥 혀를 내두르는데 아니 그것도 그 장례 비용이 좀 며느리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까? 그럼요. 지금 왜냐면 2천만 원이면은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양가 부모님 하면 한 1억은 좀 좋게 든다는 얘기인데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뭐 윤달에 수의를 입어야지 오래 산다 이런 건 사실 미신이거든요. 아, 근데 어르신들은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윤달에 저런 교수님 왜 수위 왜 맞춰야 돼? 눈매가 지금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벌써 화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들이 아주 가관이라네. 벌써 화나시면 안 돼요. 그 윤달에 그 수의를 장만하면은 가족 내내 다 부모들이 자손이 장승하고 부모가 또 장수하고 그래. 그거 좋댔는데 그거 하나 못해? 아니 근데 그게 천만 원이면 근데요, 이 모든 게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관도 너무 비싸요. 아니, 이게 어떤 거에 쓸 수 있거나, 아니, 관 안에다 무슨 얼지 말라고 뭘 넣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굳이 그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느냐.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무슨 뭐 저승 갈 때 뭐 이렇게 필요하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승 가시는 길에 이제 다들 모이셔갖고 아유 어디 거 하셨어? 아 나이가 좋은 거 했잖아. 국내산이 아니야. 아유 깔 괜찮네. 뭐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시면서 가실 것도 아니고 패션쇼 하시면서 이렇게 막 가실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이렇게 비싼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싼 건 아니래도 격식은 갖추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격식은 맞지 갖추지만 않나요? 순금으로 한 황금 아니, 수위는 결혼하신 그냥 분이 나는 황금 말은 수의를 했지만. 벌떡 일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예. 입게 되면 굉장히 뭐 어색하잖아요. 그죠? 새 옷 같은 거 처음에 입으면 안 입던 거 입으면 왜 교복 같은 거 처음에 입으면 어색하듯이 그 생전 입지도 않고 그런 정말 어색한 난 죽어서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 그런 거 이상한 이런 거 입으면. 아니, 맞아요. 그 정말 입던 거 중에 제일 예쁜 거 이런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요 나이에 언니 꼭 했어. 우리 엄마한테 내가 했더니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랬어. 왜 그걸로 하느냐. 엄마 한복 입고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죽은 나라에서 삼배 입고 오래. 그래서 전통으로 다 입어. 나만 딴 거 입고 가냐? 이랬는데 그게 우리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며느리들 웨딩드레스 그런 거 비싼 거 한다고 뭐라 그러시면서 왜 수위는 그렇게 황금이니 뭐니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니, 웨딩드레스도 비싸요. 비싼데. 아니, 웨딩드레스는 그 사진이나 찍고 오래도록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수위는 정말 몇 번 입지도 않고 어차피 그
타버리는 거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 마지막. 마지막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길인데.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깝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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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기 니가 잘 못됐네. 아니, 야야, 그거 진짜 안 되는 얘기를 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의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사면 좋대더라 노래를 한 500절까지도 보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못 해드리나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수의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게 뭐 250만 원 정도. 예, 그것도 뭐 비싼 거 뭐 저기 밑에서 뭐 왔다고 금은 안 둘렀지만 그냥 수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드리면서 아버지한테 그냥 갖다 드렸더니 사줘도 섭섭해. 왜요? 이걸 왜 벌써 사나? 그러니까 이게 사줘도 뭐라 그러고 안 사줘도 뭐라 그래. 그러니까 반만 살 걸 그랬나 봐. 아니 그리고 왜 그 조문객들이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와갖고 다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비싼 뭐 조화 있잖아요. 조화, 조문객들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집안에 어떤 기침 좀 한다 이런 게 막 척도로 여겨진다는 게 사람만 할 저희는 너무 그거는 비하는 얘기야. 그 관습이고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얘기. 시간으로도 그냥 해. 제가 저기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조금 지금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 약간 그러니까 너무 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 아니라 이게 과하게 우리가 웨딩 드레스를 비싼 거 입는 그 예, 예, 예. 분들 보고 왜 저러냐 하는 적당히 것처럼 그것도 안 좋다. 어느 선상에서 아니, 글쎄 알아들었어요. 내 경우에도 그렇게 맞게 하는 거, 생활에 맞게 하는 거는 좋은데 나는 그래. 내가 꽃을 평소에 좋아했으니까 하얀 꽃만 티리 갖다 놓지 말고 그냥 알록달록 이쁜 꽃으로 이렇게 그래도 내 사진 가상살에 이렇게라도 좀 해다오. 그런 거. 그런 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화장을 원하는 거는 아유 이제 빨래판이 다 된 몸뚱아리 뭐 어떤 묻어놨봤자 그러고 그러니까 화장 좀 해다오. 그래서 수목장 해주면 너무 좋고 뭐 또 이제 장지를 이렇게 받아서 미리 받아서 이렇게 정말 참 아들 딸들이 걱정 안 하게 해놓는 거는 좋아.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맞게 하라는 거지. 무슨 잔치하는 것처럼 하냐 뭘 그렇게 지금 말이야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황금 수위에다가 무슨 비싼 뭐 몇천만 아니, 원짜리 황금 그런 수위는 관에다가 뭐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 게 하는 거지. 저는 근데 할 수 있으면 해서 왜 해서 그렇게 불해? 아니, 그거 평생 그런 것 한번 같아요. 할 때 한번 제가 해보는데 생각할 때는 본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돈이 많고 정말 많으면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인데 왜 그걸 예. 못 아니야 하냐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저기 저 며느리들 6이 다 어려운가 봐. 공동으로 부르짖고 싶은가 봐. 이렇게 사치까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보라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수의 안 입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는 거면 사실 그 돈은 그거 또 안 괜찮은 드는 것 같아요. 거니까. 그 확실히 돈이 좀 더 네, 들기는 네. 해요.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그렇죠. 치르는 게. 오늘 이제 북한에서 온 며느리 김수아 씨 나오셨는데 예, 그 얘기 한번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장례 치를 땐 돈이 얼마나 합니까? 장례비용 안 듭니다. 아, 왜요? 어떻게 안 들어요? 장례비용이 왜 들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냥 널판지 갖다가 그냥 못을 4개 박아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아, 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짜는 거. 네, 그냥 아니, 널판지 갖다가 흔한 게 널판지고. 아니, 그럼 수의나 장례식장 안 뭐, 네, 장례식장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어요? 네, 그럼 수의 없습니다. 같은 거는 수의. 수의 같은 것도 뭐 집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입던 옷. 부모님들이 이미 그 센스 있는 부모님들은 내 나이 60만 되면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예. 무명 같은 천으로 만드나요? 네. 직접? 그래서 그러니까 썩기 좋은 거. 하얀 천을 그 무명천 같은 그럼 거. 그냥 오는 손님들한테 천으로. 그냥 음식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대접하고. 장례를 우리 네, 예전에 집에서, 했던 예. 것처럼 하던 집에서. 집에서 장례를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 한갑 때 아버지가 한갑이다 그러면 어머니 한갑 때는 크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데 아버지 한갑 때는 어머니랑 같이 앉혀요. 나이가 똑같지 않아도. 그러면 얘기를 해요. 한갑 전에 한 달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자식된 덜이로서 이렇게 아버지가 회갑을 맞으시는데 북한은 70을 넘긴다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60을 넘기면 자식된 덜이로서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 그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수의가 준비 안 됐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아들을 막 욕해요. 며느리 안 욕해요. 어디서 불효자식 막 떼먹은 게 도대체 뭘 했니?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갈 때 남자는 팬츠 하나만 입고 가도 돼요. 북한 여성들은 다 해가야 돼요. 진짜 그 시집에. 그래서 한국의 남성분들이 장가 못 가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그러니까 회갑 때
자녀들이 얘기를 하세요. 엄마 수입 준비하셨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예. 엄마가 그래 나는 이래서 아빠 거랑 같이 해놨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욕먹고. 저희가 회갑을 위해서 이렇게 수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관은 저희가 이렇게 좀 사는 집들은 미리. 못 사는 집들은 뭐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동네에서 거의 모여붙어서 여기처럼 옆집도 뭐 인사 안 하지만 거기는 온 동네가 다 알기 때문에 거의 그다음에 관 같은 것도 그냥 널판지 같은 거 그거 오다가 그냥 뭐 저도 못질 잘합니다. 뭐 가지고 또 받고 거기는 며칠장인가? 그냥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3일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장입니다. 그러면 뭐 당간부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널빤지예요? 네네. 그냥 호동나무관 이런 거 대신 없어요? 예 그런 좀 좋은 나무, 예 호동나무 같은 거 좋은 위치를 하는데 김정일은 뭐 어마어마하던데. 거기랑은 다른 또 거죠. 국민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불만을 토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어머니들 되시는 분들이나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나 돈이 많아서 하는 얘기지.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 지금. 아니 여기는 뭐 지금 막 얼마 들어가니 며느리 해줘야 되겠니? 아 엄마는 아니다 나 좀 해달라거나 아니 며느리 싫구나야 이런 말을 오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겠는데. 야, 입장에 따라 이게 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만하고 그리고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는 자식이 하는 거지. 뭐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준비해 놓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자기가 하게 되죠. 자식이 하게 되잖아요. 나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하셨죠? 나 집에서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시아버지가 병원을 싫어해요. 그리고 유언이 나는 병원에 시체실에 가서 얼리는데 절대 안 간다. 그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신불수리 병수발을 내가 9년 했기 때문에 나도 막 그냥 숨이 여기까지 찼을 때인데 딱 돌아가시니까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내가 스스로 제일 좋은 수의로 하겠어요. 제일 좋은 관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관도 그렇더라고. 우리 집에서 갈 때는 나무관을에 가서 거기 선산에 가니까 또 관을 그걸 버리고 석관에다 또 하더라고요. 관이 또 들더라고. 예. 그 돌관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게 홍천시, 강원도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석관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아깝더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이게 자식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의도 그 장의사에서 오신 분이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도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 그거 할게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수의를 그냥 포르소름하게 이렇게 진짜 우리 시아버지 잘생겼거든. 정말 하느님이 잘 안아줬을 거야.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러고 너무 대우받았어요. 우리가 왜 어디 갈 때 의관을 정지하고 가잖아요. 네. 예의로. 근데 하늘나라 가실 때 정말 의관을 잘 정지하고 가신 것 같아서 내가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국은 보면 자식한테 위로가 오는 거야. 자식이 위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하는 아니야.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그래. 시간이 남지 않기 어. 위해서 하는 거. 그치. 그것도 있네. 저는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뭐가 그거보다는 정말 살아계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용돈 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이게 더 중요한 그게 거지. 중요하지. 돌아가실 때 내가 그래도 못한 거를 마음이 한을 풀려고 내가 하는 잘했구나라는 거는. 생각은 근데 가지지 사람이 않으시구나. 참 이상하게 오히려 옆에서 더 이렇게 수발을 드셨기 때문에 때문에 마음이. 더 그런 게 부족한 거죠. 박진 변호사도 얼마 전에 또 저도 이제 네. 최근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는 좀 얘기 좀 낑길 자리가 긴지는 모르겠는데 낑겨도 됩니다. 예, 확 끼기 위해서. 예, 비용을 좀 들어도 그거는 사실은 해드리는 부모에 대한 도리라고 하고 생각이 싶더라고. 듭니다. 최대한 진짜 해줄 수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그쵸. 이게 없으니까 뭐 할 뿐이지 그럼. 사실 할 수만 돈이 있다면 없어요.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제3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를 나누시는데 아들들은요 주로 이런 부모님의 마지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마음이 씁쓸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여자도 그래요. 딸도 그래. 근데 시월드와 며느리들은 아니, 딸 좀 좋아 춤추나? 아니 딸 말고 시월드랑 며느리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데 난 안 해. 닥치지 않으면 못 해요. 못 아, 하는데 나한테 닥치-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빠 상을 얼마 전에 치르고 나니까 아, 예, 예. 아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근데 생각이. 이게 뭐 돈 준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준비가 제일 내 준비 그리고 어른들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근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장수만 외쳤는데 이제는 앞으로 기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나중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는 준비만 하지 가는 준비를 안 하거든. 예. 가는 준비 해야 돼. 아니 근데 지금 가장 먼 얘기 같이 들리지만 아, 정말. 결코 먼 일이 아니야. 진짜 먼 일이죠.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거 보면 아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맞아. 근데 우리가 갈 때 너무 초라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되게 가고 싶은 게 우리 나이 드는 사람의 마음이야. 그게 뭐 돈이 많이 든다, 뭐 관이 뭐 어떻다, 무슨 뭐 어떻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이막 가시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잘해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건 맞죠. 그건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형편껏 예, 예. 형편껏 잘해줄 수 아니, 있는 이 수위 말고 예, 이제 예. 뭐 준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마음의 준비든 생각하세요? 뭐든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 나는 이런 말 여쭤보면 준비가 죄송하긴 딱 한데 여기 딱 해서 그때부터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연장자일 거야. 그런데 그런 거에서 언제부턴가 여행을 떠날 때라든지 그런 때문은 아주 저기 얄짤 없이 써놔요. 뭐 몇 자리도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는 그렇게 불안을 안고 뭐 먼 길 떠났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뭐 몇 자 써놨다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도로 돌아갔네 그러고 찢어버리고 또 다시 쓰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잠잘 때 느닷없이 뭐 요 문 앞에 있다 그러는데 정말 요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잠자려고 그럴 때 꾸물꾸물한 말이야. 아우 나 이거 정말 옷도 좀 처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몇 가지 좀 이렇게 저기 준비를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금방 일어나서 그냥 다 할 것 같아. 근데 아침이면 또 아유 아까워 이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조금씩 또 준비하는 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원주 씨도 공감하시네요. 네, 아니 공감하고 우리 우리 남자가 꼭 그랬거든. 당신은 너무 인색하다. 너무 돈을 아낀다. 다 맨손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전원주 짠순이라는 걸 세상 전체가 다 아는데 이 누명을 벗으려면 좋은 일도 하고 멋진 일도 하고 좀 쓰고. 유언을 그렇게 그때 하더라고. 의원이야 다. 그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때도 당신은 써라. 써야지 그 누명을 벗는다. 그래서 근데 왜 안 지키세요? 이 사람 유언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게 마지막 그 사람 말이 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까운 거야. 근데 내가 죽음을 지금 이 앞에 봐야 되는데 꼭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저 계기로 저기 빨리빨리 실천하자. 실천하자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뿐 아니라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늘 마음으로 뭐 내가 꼭 금방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이렇게 정말 하루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원수진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뭐 집안에 내가 딱 죽었을 때 집을 정리할 때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내 너무 사치스럽고 뭐 이랬구나 이런 소리 안 듣게 정말 옷도 정말 탁탁 정리해 놓고 정말 꼭꼭 살림 자도 있을 것만 입고 막 쟁여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늘 그런 눈으로 이렇게 집안을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 다 장례를 갖다가 집에서 치러서 그렇죠, 집에서.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다 십시일반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례를 딱 치르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도와주고. 네. 근데 요새는 이게 워낙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돈이 많이 드니까 내 스스로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특히 제 주위에서도 뭐 불과 저 대학 다닐 때 제 후배도 한 명 그렇게 갑자기 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멀지가 않구나. 그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보면은 친구 오빠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요새는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훅훅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스스로도? 몇 살 때부터 그럼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은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50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애들하고 있으면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비디오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눌러놓고 어머 뭐야 영화야. 얘들아. 눈물 날 것 같아.
엄마야. 진짜 우셨어요? 그냥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엄마야 그래놓고 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울컥울컥해가지고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게. 그 나중에 지우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래서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봤을 봤어요. 때. 제가 한번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모습이. 살아있으니까 웃기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비디오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효과적으로는 유언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사실은. 네.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디오가 정말 좋은 게, 그게 좋대요. 비디오에 뭐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는 사실 유언으로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럼 그냥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좋지. 감정을 세상의 남기는 관계, 거고. 세상의 관계. 상수. A 부동산은 큰딸아 누구 네가 주고. 해라. B 부동산은 작은딸 네가 해라.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유언으로서 아마 효력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류상으로 써놓는 것보다 이 비디오가 육성으로 좋대요. 해놓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근데 요새는 그게 너무 발달되고 혹시 편집할까봐 애들이 먼저 보내가 편집할까봐. 저 A 부동산 작은 딸. 그렇게 돼가지고. 작은 딸이. 아니, 법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옛날 방식이 60년대 방식. 뭘 갖춰야 돼요? 이 요건이 뭐냐면 뭐 자필로 쓴다면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법원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공증 증서도 있고 뭐 자필인데도? 구수증 그래도 있어요. 자필이면 이제 연월일도 빼다 먹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만큼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왜 그렇게 해놨냐면 옛날에 만들면서 유언이라 하는 게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안 계시기 때문에 밑에 후손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좋냐면 비디오나 이렇게 인증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증 이걸 통해서 증인 한 명을 두고 엄마야 A 부동산 큰딸 가져. 뒤에서 확인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언으로서 아마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친정 엄마가 굉장히 반만하고 자기 의견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엄마 보고 엄마 이혼해. 막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독립선언을 낭독해. 혼자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우리 오빠네 집에 계시다가 우리 새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아팠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셔서 딸네 집에서 2년을 계시다가 돌아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엄마가 돌아갔는데 우리 엄마 짐이 없는 거야. 성경책, 안경, 뭐 요만한 지갑 하나, 가위, 그다음에 신발도 딱 1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약간의 치매 증상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돈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돈으로. 그랬더니 4만 원밖에 없는 거야.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봐주던 할머니가 그러는데 오는 사람마다 2만 원 오고 자기 브라우스 하나, 2만 원 오고 핸드백 하나, 2만 원 오고 코트 하나 이래가지고 4만 원 넣고 싹 치고 갖고 사진을 나는 우리 엄마가 맹한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야 진짜 똑똑하구나 했는데 사진이 독사진은 3장 그다음에 손주하고 찍은 건 놔두고 친구하고 찍은 건 다 없앴어. 왜요? 왜라니? 자기가 간 다음에 내 흔적을 내가 칠 거 아니냐. 그거 너무 힘든 일이다. 정신보다 더 하시네. 근데 내가 요즘은 내 친구가 4명이나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 정신이 멍한 거야. 그리고 내 친구 남편도 갑자기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66이잖아. 근데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다 100살까지는 안 살더라고. 근데 순간 내가 전번에 내가 옷방을 여니까 내가 배우도 아닌데 하나 까뜩인 거야. 옷이. 근데 내가 만일에 죽으면 자연이가 그럴 거 아니야. 아휴 욕심도 아유 지겨워 이렇게 그게 내가 보이는 거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요번 파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요번에요. 똑같은 생각이야. 언니 그래가지고 요번에 내가요 3분의 1로 줄였어요. 근데 진짜 옷을 버릴 때 어머나 이건 이거는 야 이렇게 벌벌벌 떨려 아까워갖고. 근데 안 입을 2년 안 입은 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버리세요? 옷 칸이 아까워. 정말 한 4-5개 남고 요 칸에 4-5개 요 칸에 4-5개 요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언니 그거 해야 되더라. 우리 남자가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 나는 그냥 째는 싫어하고 동대문 남대문만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은 다 째야. 넥타이 하나도 다 외제야. 근데 그게 걸린 게 보기 싫어서 추록으로 내가 다 내렸어. 그럼 미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저 다 젊었다 그러지만 익은감도 떨어지고 성감도 떨어지거든. 언제 누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안에 정리를 해야 되고
요즘 그때 내가 어떤 기계를 한번 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측정기가. 테스트해보는. 근데 그게 뭐 뭐예요? 언니는 90몇 살까지 나. 날짜까지는 안 나와도 너는 about 몇 살까지 살 수 About. 있어. 그래서 나는 해봤어요. about 100 아니에요? 아니요. 해봤는데 그게 연예인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몇 살까지 살 텐데 하기 싫더라고 처음에. 그래, 하기 싫다.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그래도 알고 나면 편안하고 인생 정리하는 게 편안하겠구나 그래서 대답은 얼려놓고 사인을 했는데 일단 그 병원으로 갈 때 되니까 들어가기가 싫어. 날짜 안 되는 거 골 아프잖아. 정말 마지막 인생 가는 길이 이렇겠구나. 내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 감정이 있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라. 그러더니 정말 그 의사가 떠벅떠벅 내 앞으로 와. 그래서 그냥 얼굴을 쳐다보는데 내 쳐다보는 얼굴이 그렇게 초량하더래. 막 이렇게 하고 봤나 봐.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날짜까지는 아닌데 90살까지는 살겠다 그래. 내가 통곡을 했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사냐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의 생애 그 나이는 지금 내가 아는 거 있어. 난 얼마 있으면은 가겠구나 하는 건 아는데. 알려주는 게 있어. 있어 그거. 아니 언니 그거 근데 있죠. 나는 이제 이런 준비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가 친정어머니가 아주 정말 이렇게 100살까지 사실 것처럼 건강하신 상태였고 보기에 몰랐다고 다리만 좀 아파하셨지. 그런데 느닷없이 편찮으시더니 엿새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거 아무것도 버채는 게 없고 정말 희생만 하셨어. 근데 내가 그런 거 그렇게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 하나도 못 해드리고 정말 뭐 냉면 한 그릇 냉면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냉면 한 그릇 잡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나 내가 저기 평창동에 살 때는 이런 데서 그거 하나 해가지고 갈비 이게 1인분하고 해가지고 막 띄워서 갖다 드리고 그게 겨우 효도한 거야. 너무 바쁘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거 몇 번 하고 그냥 그런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의사가 자꾸 이러는데 석 달만요, 석 달만요 이러니까 어머 왜 한 달도 안 돼요? 아니라는 거야. 내일 모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저 중환자실 가시더니 엿새 만에 가시니까 81살에 가셨어요. 근데 남들이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었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도 그랬고 전부터 아이들한테 엄마는 너희들이 효도 못한 것도 없고 다 잘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사입고 싶은 거 다 하고 할머니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가도 너희들은 마음 상할 거 없다 이런 말을 해. 괜히. 그러니까 나는 뭐 말이 씨가 된다 어쩐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일 가도 좋다는 걸로 난 진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금방 가면 좀 안 좋겠지만 너무 오래 버텨서 아주 지겹다 이제는 가셔야지 하는 부모가 돼도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가시는 거가 근데 그런 얘기를 또 그 부모님들은 준비를 하시느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가지고 듣기 싫고. 이게 안 돼요. 박지훈 변호사는 그 부모님이 언제부터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셔 상을 치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되니까 바가지를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보면 막 모든 것 이렇게 이거는 중을 하십시오, 상을 하십시오, 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변호사인데 고소하시지 왜?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고소는 좀 법탈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명절 때마다 한 개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서방, 요번에 내가 수의죠. 황금은 아닌 것 같고, 삼배를 해놨다. 장모님 거 다 준비해. 본인께서 스스로? 예. 해놨다 하면서 자랑하죠. 저는 처음, 많이 해요. 그때마다 그게 왜 좋은지, 그래. 다음 명절에 가면 묘터를 해놨다. 그래 지금 이제 한 3, 4년 됐거든요.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버지 상을 겪어보니까, 장인어른 생각이 정말 깊구나. 그 명절 때 자랑하시는 게 이제 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랑이라기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김영욱 선생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이분이 아무나 돈 없으시대는데 다 준비해놨으니 얼마나 좋은 얘기야. 아니 뭐 이 안에서 지금 이런데 북한에서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언제쯤부터 합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녹화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울먹울먹해요. 예. 너무 준비 없이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내가 정말 이 방송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어떤 비용을 써야 되나 이러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하루에 780명이 죽어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약이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약이 없고 목을 마실 물도 없고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개울물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엄마 배불러. 엄마 배불러. 엄마 걱정하지 마. 배불러 하는데 그 엄마가 개를 보면 눈을 뜨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하얀 가운을 붙들고 엄마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엄마 가면 어떻게 해? 그 3살짜리 아이가 선생님 나는 우리 엄마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살려줘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묻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김정일 지시로 또 전염병 환자로 콜레라, 장타시티브스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도 한 사람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유. 2일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어쨌든 죽을 거니까 그래서 시체는 자꾸 들어오고 사람은 자꾸 들어오고 아, 그 전염병이 돌아서요? 그래 기아에다가 전염병 그다음에 콜레라, 파라티브, 장티부스까지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이 없이 그냥 가시는데 자식들이 그래도 와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그래도 북한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3대가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게 끈끈해요. 한국의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랑 다 헤어져 사니까 근데 정말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수많은 자식들이 와가지고 가슴 치며 우는 이유가 널판지도 없었어요. 나무를 다 베고 산에 불을 내다 보니까 널판지도 없어서 그냥 구덩이 2m에다가 2m 해가지고 그냥 시체를 다 살아있는 사람까지 묻는데 의사 간호사가 등짐으로 다 날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에 그냥 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벌떡 일어섰는데 근데도 더 봤어요? 너무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죽기는 억울한데 엄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나이가 65세였어요. 엄마 이러고 딱 그 다음에 누워지는데 숨을 쉬어요. 그럼 건져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거기 숨 쉬는 사람들까지 같이 묻었어요. 네, 저도 나라가 그 생각이 지금도 잘해서 이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도 있는 게 마지막까지 갈 때도 그걸 못 지키는 게 너무 우리랑 이제 너무 달라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고 뭐 그러고 환경에 따라 또 그게 달라서 슬픈 얘기도 많이 있는데 10대비만 2천만 원이 넘었고 그때 당시 한 2,500에 3천만 원 정도?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직관제가 부르는 게 값이다? 어마어마한 장례 비용. 상주보험과 상주회사 서비스 과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 이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보험금 못 낸다. 이래 되면 무효화시키는 상주회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도 그 가격을 내야 된다는 지역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만 가능하다. 그래서 잘 확인하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장례 비용의 모든 것 낱낱이 공개됩니다. 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비용 얘기가요, 그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건데 돈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치사한 것 같지만 하나인데 안 나올 수가 매장이랑 화장이랑 매장은 네. 보통 900만 원 정도 들고 화장하는 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예. 근데 사실 슬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 앞에서 계속 책 골라야 돼.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내가 슬퍼하는 게 사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육개장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그것부터 나보고 고르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막 미치겠는 이렇잖아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기가 민망스러운 그렇죠. 거야. 내가 그냥 양복 하나에 정신이 이상한 없는 양복도 거구나. 비싸도 그냥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초도 너무 많아요. 1,000원짜리부터 15,000원짜리. 네. 반도 5만 원짜리부터 뭐 얼마, 480만 예. 원짜리. 한강반도 있고. 예. 근데 그게 그때 정신으로는 아이고 어르신이 가시는데 내가 이걸 뭘 골라. 그러니까 하다 깎지도 보면 않아. 나중에 이게 계산할 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자식이 그때 준비를 하는 게 어르신들이 다 당신께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해놓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팽현숙 씨도 그런 많이 들었었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자신도 미리 지금 준비를 다 해놨지만, 제 창항 씨도 그렇고요. 제가 시집을 딱 가니까,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외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렇게 6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장녀잖아요. 시댁에서 막내지만 우리 집에서는 장녀이기 때문에 이 6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준비를 저는 항상 했었어요. 제가 저밖에 또 할 사람이 없다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형제지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데서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형제를 생각해서는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에 위해서 하는데, 그 와중에 와가지고 꽃은 얼마짜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우리 영정사진 옆에도 A, B, C가 다 있어요. 그럼 A로 할래요? B로 할래요? C로 할래요? 밥은 얼마짜리로 할 거예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는데 너무 슬프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로 그러면 저기 옆에는 이거 정도 해야 된다. 이 정도 해야 되고 얼굴이 있는데 그러면 다 오케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여를 해야 돼요. 시골에서 그 전통적으로 행여 있잖아. 와. 근데 그것만도 하는 게 기본 회비가 300 내야 되고. 또 돈 찔러줘야 되죠. 네, 그리고 운동화 하나씩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다가 또 상여가 쉬어요. 그러면 또 돈을 막 뛰어가서 주고. 새끼줄에다 조금 더 가다가 또 주고. 그래서 얼마 정도나 드신 거예요? 저희는 식대비만 2천만 원이 넘었고, 그 이상은 제가 여기서 우리 시댁에서는 제가 막내 며느리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거는 액수는 모르는데 아무튼 몇 천이 들어갔어요. 홍미 씨도 저는 지금 일을 시아버지, 치르셨는데 예. 장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장례 생각하면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연세가 많으셨어도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 돌아가셔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막 경황이 없잖아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꽃값이니 음식값이니 버스 대여료니 장소도 뭐 여기 뭐 30평짜리가 있고 50평짜리가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비싼 거 할 필요 없다는 사람인데, 근데 또 저희 큰 시누이가 데려가서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언니 같았으면, 친언니 같았으면, 언니 무슨 그냥 싼 거야. 이렇게 될 텐데, 이 시누이니까 그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이니까 또. 그래서 그냥 최고 비싼 거는 아니고, 그 다음 거 정도?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손님들이 그래도 오시기 때문에 대접이기 때문에 그걸 예. 깎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그때 당시 한 2,500에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거보다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정말 용돈도 잘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 며느리 봤다고 굉장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셨다는데 정말 그쯤에 내가 20만 원 딱 들여서 친구들한테 점심 한번 쫙 쏘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장례 때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더 하고 진짜 식사 한번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안 돼요. 아니 이름이 있다는 게 어려워. 전원주 씨. 근데 전원주 씨인데 이거 사람 잡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멋대로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는데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가격 따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걸 이용하는 거야.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거 집한 거짓말 못해서 집한채 값이야. 근데 나는 우리 맨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50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자기 죽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사진도 얘 나는 칼라식 사진은 안 한다. 흑백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흑백으로 다 영정 사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의도 상중 하가 있는데 난 중이야. 그리고 관도 중이야. 뭐 한손 다 자기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중이 너무 후져.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수의를 입혔잖아. 우리 언니가 너무 못생겨지는 거야. 그게 유언이라고 그걸 또 왜 다 지켰는지 지금 생각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법원에서 장례비를 얼마 정도로 보냐면 500만 원으로 봐요. 말도 안 돼. 제가 해보니까 500만 원이면 5천만 원. 이게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동물 그것도 안 돼요. 동물 장례 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최선재 씨는 어땠어요? 장례 치를 때 돈 많이 들었었나요? 저는 참 너무너무 세상을 몰랐다고나 할까.
언니 나이가 몇 그리고- 살인데 몰랐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나도 한 8, 9년 아빠 그 뒤수발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딱 돌아갈 때쯤 되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그 시골, 우리 그 고향에다가 이렇게 산을 많이 사두셨다가 또 나눠주시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한 자락은 쓸 수 있도록 동네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그 자기가 껴먹고 막 수영하고 했던 그 어렸을 때랑 그게 보이는 그쪽에 해달라고 우리 집이가 요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동생들하고 신우들이 또 그 시골의 그 고향 분들이 전부 그거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다가 장지를 해놓고는 무덤을 하나 더 산대. 더 해야 된대. 준비해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를 합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거를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옆에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냥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마취를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술을 시은 넘어서 하면서 시은이 딱 이렇게 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럼.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눈을 감았다 뜬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편지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갖고 있고 너희들한테 뭘 나눠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사는 대로 적어놓고요. 물건을 버리면 버리는 걸로 없앤 거 지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장부 같은 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해 놓는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추억을 꺼내 먹을 수 있게 살아있을 때 잘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주고 아이들한테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해놓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큰아이, 작은아이, 막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를 한 권씩 만들어놨어요. 세 번이나. 예, 예. 우리도 아직도 안 늦었어. 우리 예,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고. 저는 어릴 때는 큰아이한테 이제 편지를 썼었고요. 둘째 아이도 이제 그런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큰아이는 노트가 많잖아요. 점점 줄어드는데 막내한테 되게 미안한 거 있죠. 그거 괜찮다. 그래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막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면서도 산 사람을 위해서 해놓고 가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 그냥 휙 가면 안 되더라고. 내 짐도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유산뿐만이 아니고, 장례도 어떻게 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얘기해놓고, 뭐 그냥 가면 안 되더라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저기 기해서 우리를 진짜 위한 완전히 얘기 같아요. 준비해야 되겠어. 이 시간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니, 준비해야 뭐 되는 아들 것 입장은 같아요.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왜요? 박준 씨면은, 박준 씨는 그 며느리가 막 부모님 아니면 장례비를 좀 허례허식을 앞둔다, 하지 말자, 간소해야 이런. 된다.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안 된다고 되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고고. 이게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장례식 보면 이렇게 막 모여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 문화가 계속 그렇게 장례를 했고 그 태어난 거하고 결혼한 거하고 죽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아니, 해왔다 그래서 대접이 아닌 것 계속 같아.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죠. 뭔가 누군가 하나 끊어내야 되고 누군가 하나 바람직한 거를 세대는 깃대를 몰고 변하기 나가야지. 달려있고.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도 아직 어리지만 엄마가 만약에 나중에 죽게 되면 사람한테 알리지도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정말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그것도 막 그래, 울고 그랬으면 뭐 막 이런 게 좋겠어. 청순 떨지 말고 그냥 기쁘게 뭐 천국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옷도 그냥 입던 거 입고 본인이 가신다네요. 아니 그냥 화장해서 어디 뭐 수목장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는 해야지. 알리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나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들 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장례에 사실 뭐 돈 아끼면 부자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꽃 강하거든요. 작으면 아니, 뭐- 괜히 불효하는 것 아니 같아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돈을 안 써서 내가 돈을 아끼려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식들은. 그죠. 얼마 박지훈 씨는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습니까? 장례 치르시면서. 요번에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또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서 막 경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와중에 상조 뭐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 상조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떤 완전 제일 지도자 같아요, 진짜로. 이거 중간 하시면 되고요. 특대 하시면 되고요. 그럼 더 이상 토를 못 달 정도로. 그러니까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3천만 원도 이제 그 식대랑 그 장례식장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3천만 원이고 외적으로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상조에서 물론 좋은데 많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문제도 사기 많아요. 사건도 분명히 있어서 네. 그 피해 사례들을 말씀드려서 좀 상조회사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한 번이라도 그 보험금 못 낸다. 이래 되면 무효화시키는 그런 계약 조항이 이렇게 몰래 적혀 있는 것들. 몰래 받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역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2011년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공제조합 같은 거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50%를 이렇게 은행이나 뭐 공제조합 그 자신들이 이제 보관한 후에 만약에 부도가 나고 이러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던 다른 회사 글로 다시 그 상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제도가 변경돼 있고 그래서 잘 하긴 하고 하시면 아마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상조 보험이 있고 또 상조회사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상조회사 서비스 뭐 이런 건데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좋은 점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얼마씩 뭐 내는 거지.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뭐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피보험자 그 돌아가신 순간 이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다음에 상조회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도 그 가격을 다 채워서 내야 된다는 뭐 그런 그래야지 장단점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있다. 가입할 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하셨어요, 가입? 아니 저는 그 하도 주변에 문제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제가 듣고 많이 들어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 형제끼리 돈 모아서 하자. 그래서 지금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는 이렇게 매달 얼마씩 형제들끼리 모아서 그래, 그렇게 그 해놓으면 장례식 되죠. 때 그냥 쓰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매장과 화장 어떤 문화를 더 선호하십니까? 화장하는 게 좋겠지. 화장을 더 좋아해요. 매장을 더 선호합니다. 화장 들어가면 좋겠죠. 그냥 화장하는 장례. 매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 문화를 장려를 해야죠. 요즘 대세는 화장. 사람들이 점점 바빠지고 이러니까 찾아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찾아가면은 거리도 막히고 막 교통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라고 손자들이 얼만큼 다니겠네요. 우리 할아버지 묘도 가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국면들 보면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차라리 화장이 낫다. 시신을 잘 안치하고 오래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이기도 하고. 아니 우리 전통이 그러니까 좀 그래서 어머님 살아 계신데 이제 매장을 좀 할까 싶어요. 아직까지.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진짜 많이 바뀐 게요. 조사를 했더니 20년 전에는 화장하는 사람들이 18%밖에 안 없었죠. 돼요. 옛날에 요즘에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나는 화장을 하겠다. 그쪽으로 선호를 한다고 해요. 진짜 예전에는 어려운 분들이 화장을 했어요. 집안이 어려워. 근데 요새는 화장하는 게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땅도 모자라고 하니까 10월도 생각이 궁금한데 나중에 화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 화장. 어머. 뭐 이유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다 매장해서 그 시어른도 그랬고 그랬는데 결국은 중간에 다시 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다시 이제 발굴해서 또 결국은 태워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산 사람이 덜 섭섭하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있고 본인도 깨끗할 것 같아.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화장해서 깨끗하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항아리들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부는 일단 이제 우리 저기 두 사람은 그렇게 화장을 해서 모셨으면 싶어요. 그래주면은 아이들도 그 와서 좀 산소라고 있어서 무념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거든. 아니 뭐 세 분이 송도순 씨는 왜 그럼 나는 화장해서 수목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나무 속에 나무 아니다. 언니 이거 한지로 해서 그 태운 걸 넣어요. 나도 수목장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봐. 해서
또 어느 흔적을 남기진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미사를 드려주는 거는 내가 뭐 지네들이 하니까 그 만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사는 아니더라도 그냥 만나는 거는 이게 미삿날 같이 만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나는 화장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맨날 글쎄 그건 제 맘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자식 처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흔적 없이 해놓으면은 가끔 이렇게 울컥하고 보고 싶을 때 갈 데가 없다는 게 아니요, 제가 이미 네. 그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또 개장에서 다 이렇게 정말 참 흔적을 없이 해놓고 보니까 아 그래 또 그래도 이게 무슨 때때마다 가서 이렇게 좀 up할 때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섭섭함을 덜하게 하려고. 자기 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머님이 그저 10만 평을 파주해 주셔갖고 낙원공원이라고 묘원이 크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거기다 모셨었어. 네. 그랬는데 우리 남자가 교화에. 마지막에 그 화장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많이 보면서 뭐 좋지 않은 걸 느꼈는지. 근데 나는 왜 화장이 싫으냐면 내가 제일 친한 사람 두 사람을 그 화장할 때 서 있었잖아. 여은계 씨하고 우리 남편 보는데 1시간 반을 그 뜨거운 데서 태우는데 내가 보기에도 옆에서 뜨거워 죽겠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한 번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런데 또 태우면서 저렇게 고통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아니 들어요. 물론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예, 찾아가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기리고 추억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 좋은데 그런 그 작은 장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작은데 그냥 성당에 가면 될것 같은데. 그치 1년에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뭐 반이나 뭐 3분의 1이나 이렇게 매장을 한다면 정말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 전 국토의 산소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게요. 그리고 예, 이게 2대, 3대 내려가면 어디가 가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무연고 묘지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썩인대요. 그리고 또 묘를 얻어도 거기 또 한 달에 얼마씩, 몇 년에 얼마씩 그 관리비 같은 것도 내야 되거든요. 아우, 그래서 그냥 나도냐, 왔다 간 좀. 흔적 없이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 화장하는 걸 어릴 때 봐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저는 그 보여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지금은 안 보여준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 빻는 거 예, 보여주고 그다음에 잘 빠졌나 보라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서 담았던 그 기억이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으니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윤 씨는 매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화장을 찬성하는 편인데 조금 절충적인 것 같아요. 화장해서 이렇게 납골당에 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아버지를 이제 화장을 한 후에 이제 다시 묻었습니다. 그 산에다가 화장을 해서? 예. 그래서 그 위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뭐 매장하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분묘도 만드신 거예요? 분묘를 안 하고 그냥 딴 내부 반응하게 괜찮아요. 그래서 자리 차지 많이 안 해. 가족 전부 들어가. 그럼 16끼 막 이렇게 들어가. 예, 아니, 저기 아버지가 어릴 때 살았던 곳 바로 뒷동산에.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화장해 달라 그러셔서 했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빌딩을 하나 샀네요. 왜? 네. 그 묘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기를 우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자리 옆에 예 칸칸이 제가 갈 수 있고 남편이 갈 수 있고 자식들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칸칸이 올라가서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맞아. 예, 그런 거 그래서 있어요. 그 화장을 해서 자기네가 그렇게 넣어놓으면 거기 안에 10구를 넣을 수 있고요. 그 위에 또 10구를 넣을 수 있으니까 800개가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살적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이게 좋다고 권하셔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차피 화장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지금 하나 넣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근데 그 그게 땅을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제가 그때 샀을 때 1,200만 원 정도 줬어요.
네.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화장이 뭐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전원주 며느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권하면 아니 권하면 벌써 아버님도 그렇게 이제 하셨고요. 이 사람 그러면. 갈 때 요것들이 권하더라고. 이왕 푸는 거 어머니 것까지 이렇게 자리 같이 마련하자. 어머니에서 얘네들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같이 옆에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내가 우러나서 온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꾸 그걸 원하니까 얘네들한테 짐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는 해놨는데 옆에서 막 불에 타는 걸 보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 맞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 땅을 읽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묘소가 참 여왕같이 있어. 근데 그걸 갈 때마다 내가 기쁘거든. 아유, 어머니가 이렇게 읽어놓으시는데 어머니가 높이 앉으셨구나. 근데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나도 우리 그런 수도 어쨌든 그러고도 못 치면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거군요. 그냥 진짜로. 그런 마음이 네. 이것들이 날 우러러 봐주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제 우리 남편이 근데 그렇게 지금 자꾸 그렇게 숨을 보는데 왜 우러러 보겠냐? 아니 또 이건 주잖아 이거. 그리고 난 또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뭐 금으로 이런 거 말고 내가 이제 병원에 한 8, 9년을 막 들락날락 하려다 보니까 그 의과대학교 사람들이 시체가 부족해서 이거 공부를 못하고 또 이 장기가 없어서 막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어느 날부터 그래 나 어차피 그 썩어질 거고 혹시 불 살린다고 해도 없어질 건데 이 아까운 거 난 다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이렇게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특히 이 세포 하나라도 쓸 수 있다면은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시신기증, 장기기증, 각막기증을 다 했어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왜 그 주민등록증에 다 하시는데 저도 각막이랑 저는 장기기증까지만 서약을 했는데 시신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근데 엄마는 저한테 안 물어보고 내 다 했다.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겠네.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을 계속할 준비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바로 얘기했으면 안 돼! 이랬을 텐데 저도 매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우리 남편이 그래. 그 시신기증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왜 했어? 그래서 그러면 다 째야 되잖아. 이러고 내가 막 이랬는데 차차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준비인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 잘난 일을 한 거 있다고. 정말 어떻게 하면 목청이 이렇게 나오나 그래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뭐 내가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작을 수 있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나도 그거를 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엔 나도 막 반대했어. 저도 근데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글쎄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두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렇대요. 자식이 안 됐다면 못 한대. 아니 근데 어떤 남기면 어른은 되는데. 2번 죽인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솔직히하고 싫어하는 화장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만약에 저희 친정엄마는 최근에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사위한테 의료원에 시신 기증했다고. 왜냐면 우리가 딸들이 들으면 좀 반대할까봐 사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10몇 년 전에 이미 장기 기증을 다 했고 땅도 좁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일 하면서 가는 게 난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기는 기증했는데 시신은 부끄러워서 너무 예뻐서. 아직은 의과대학 시신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사회에서 대두가 됐던 게 웰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웰빙에서 이제는 웰다잉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가. 그게 진짜 화두예요. 왜냐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해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왜 죽음 체험에서 관에 들어갔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계기. 내가 그러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뭔가 계기가 되는 거긴 한데 웰다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해서 가족 아니면 또 가장 친한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왜냐하면 이거 그때 가서 후회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의 장례식 설계를 위해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써본다.
또 임종 가까웠을 때 산소호흡기는 하지 안 해. 말아라. 안 아니면 해. 생명 연장을 위한 무슨 치료는 하지 말자. 이런 것도 내가 사전 의식이 없는데 산소호흡기를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고통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 이제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자식들한테 예. 아. 그리고 나의 묘비 유언장을 미리 묘비명. 써보니까 묘비명에 나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 친정 아버지는 93세 돌아가셨는데 네. 내가 만일에 아프면 뭐 여기를 뚫는다든가 산소호흡기 낀다든가 그건 절대 안 한다. 예. 그러셨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오빠가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애쓰지 않으셨고 가실 때 조용히 갈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누린다고 그럴까? 그거는 권리다. 미리 말해주는 게 좋은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저는 가끔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소호흡기 이렇게 달고 의식도 없는데 없죠. 계속 이렇게 계시면 무슨 생각하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요, 근데 그 이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귀가 제일 늦게 죽는데요. 네, 맞아요. 들린대요. 성장이 많이 그때 맞아요. 현석 씨가 왜 저기 그 뭐야 왜 그래. 복 먹어갖고 뭐 복 그거 되고. 다 들리더래. 아유 이제 다 됐군. 아유 술을 먹더니 이렇게 됐군. 막 사람들이 다 들렸대요. 근데 간 사람들은 죽을 걸 이랬어요. 다. 근데 본인은 다 들었대요. 이게 귀가 제일 늦게 죽는데. 어디 김씨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는 아들 입장에서 산소호흡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근데 아들들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간호도 하시고 저는 이제 주말마다 이제 내려가서 대구로.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그 폐암이셨어요. 그래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좋게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막 하여튼 3번을 제가 내려갔어요. 좀 힘들 것 같다고 내려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 할탈탈 거리시는데 저를 보고 이제 손 잡고 그때부터 의식이 이제 없으시고 그러니까 기가 이제 계속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새도록 아버지한테 그 옛날 얘기도 들려드리시고 또 그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의료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법도 전에는 환자의 가족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가족이 해자는 대로 그 의사의 말을 많이 따랐잖아요. 환자 가족들이 이 환자 인공호흡기 지금 네. 하게 되면 혹시나 보름 만에 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경제 사정을 먼저 알아봐주고 이거를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비용이 나갑니다. 거의 한 일주일만 하게 되면 1억이 나가요. 진짜요? 네. 산소호흡기가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기본 중환자실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정도 먼저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 가족들하고 얘기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정도 나가니까 혹시라도 그 원하시면 저희가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환자가 그 생명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걸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 사전 의료 의상 그러니까요. 그걸 이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웰다잉이 이거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으세요? 그 왜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키야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유언장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우리 남편부터 내가 사실 더 살아야 돼. 왜 그냥 우리 남편 좀 주책이 없어. 혼자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남편보다 나보다 꼭 이틀이라도 먼저 죽어야 돼.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빠도 요즘은 그래 그런 게 낫겠지 이러는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인 것 같아요. 있는 게 남으면 나는 다 우리 며느리 줄 거예요. 어머, 자연 씨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좋고 그게 아니라 그게 난 자연이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써놨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먼저 죽으면 형제 아빠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자연이 만난 게 어떤 후배를 만난 것보다 참 괜찮아요. 그리고 나 얘 왜 친구도 그렇잖아. 근데 참 나 얘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우리 아들도 괜찮지.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넌 평생 제일 잘한 게 자연이 골라온 거야.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한 안 남게 있을 맞아. 때 진짜 잘해드리는 거. 옆에 계실 때 말 한마디. 귀는 뭐하러 다 귀만 열렸대고 그때 하지 말고 지금 다 듣고 만지고 지금은 아주 잘 보고할 수 열려 있을 때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놓는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0월 조합 며느리의 멱살 가속통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웰컴 투 10월!